별표 비어있는 거는요, 워드 치는 거, 워드. 서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워드 한번 해보는 거고. 근데 출제는 돼요. 그럼 별표 한 개는 그냥 그런 거. 별표 두 개는 뭐예요? 조금 어려운 거. 세 개는요? 조금 많이 어려운 건데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별표 두 개, 세 개가 뭐죠? 대손세, 의제매입, 그죠? 불공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식 11개를 하더라도 뭐예요? 여러분 세무위급의 느낌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의제매입이 좀 어려워요. 세무위급에서 좀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통매입세 안본계산이 조금 더 어려지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신용카드 발행금액 직계표 있죠. 그리고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카드 종시 발행분까지 다 인정하는 요까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1개 순서대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얘기지만요, 이 부가치세 예정 때는 안 되고요. 언제만? 확정 때만 있죠. 확정 때만 신고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횡적으로 있죠. 예정 때는 안 되고 확정 때만 되는 항목이 한 4개가 있습니다. 대소는 예정 단위를 못 하죠. 확정 신고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많이 나오죠. 대손세 공제는 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예정 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세액 재계산은요, 안분계산하고 면세 비율이 정감이 달라져 5% 이상 차이 난다라면 그 차이를 조정하는 있죠. 차이를 조정해서 재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면세 비율에 있죠. 정감은 한기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정 단위를 못 하는 거다. 그죠? 면세 비율은. 그 일반 환급은 있죠.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확정 때만 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도 확정 때만 한번 10,000원씩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4개는 뭐야?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다 확정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전세세무일급에서는요, 과세표준 맹세표 있죠. 작성하는 것도 가끔 나와요. 좌측 하단에, 그죠? 우리 이제 신고한 내역 중에서 수익금액이 아닌 거, 과세표준 맹세표 중에서 수익금액이 아닌 거랑 수익금액인 걸 구분해서 매번 내지 않겠습니까? 요거까지 가끔 한 번씩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해볼 건데요. 뭐 어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은 쭉 해봐야 되니까 하고요. 이런 거 말고 어렵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손하고 의제하고 요거 불공은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보고 이제 넘어올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붙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얼마 안 되니까 붙어서 바로 하고, 좀 양이 되는 거는 좀, 그죠? 학습을 좀 하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전산 퀴즈 있으면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표가 되죠. 핵심은 뭐가 될까요? 바로 간주 임대료의 계산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 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주 임대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표준에 독특한 게 있습니다. 월임대료 관리비는 뭐예요? 당연히, 그죠? 내가 부동산 임대비에서 버는 수익이 되겠죠. 월 임대료랑 관리 용역이 있다라면. 이건 당연히 세금 계산도 끊고, 그죠? 해당 금액을 전부 다 뭐예요? 매출로 인식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 임대료로 간주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임대료와 간주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게 아니고 조세 정책적으로 임대료로 간주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니까 14번 건별로 있죠. 과세 기타란에 이거를 그죠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거를 간주 임대료를 하냐면요. 우리 어떤 나라에서 전세와 월세의 과세 차등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 B가 있습니다. 우리는 있죠.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임대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할까요? 세입자 A,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형태는 보증금하고 월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월세, 요건 1억이 요거는 받지 않습니다. 얘는 안 받고요. 월 30만 원씩 받았다 가정할게요. 자, 이 경우에 어떤 나라는 있죠. 보증금의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하고 전세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요. 이것만 VAT를 매긴다면, 아니 월세만 과세한다면, 30만 매긴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얘가 만약에 1억을 보증금을
그죠? 받고 월세를 안 받는다는 말은 1억을 이용해서 다른 데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보증금을 안 받고 30을 받는다는 말은 이 1억에 따른 기회비용만큼을 기회수익이 30만 원 정도 등가가 되니까 이런 거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데 얘만 과세하고 얘는 과세 안 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이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 보증금에도 그죠? 보증금의 이자 상당만큼을 뭐예요? 월 임대료로 환산해서 과세해야지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과세 형평이 맞다. 그래서 이 간주임대는 딴 게 아니고요. 보증금 받은 거에 월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 있죠.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숫자만큼에 대한 이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간주임대를 잘 계산해서 그죠? 과세표준의 신고를 잘했는지 과세가 당국은 당연히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고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있죠.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최고의 서식이고요. 어떤 일반 제조업체라도 뭐예요. 그러니까 공실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임대한다면 이것도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죠. 지가 알아서 날짜는 보증금 정해지고 정기예금 이자율은요. 당연히 그죠. 지가 알아가지고 자동으로 픽스돼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고칠 사항이 아니고 날짜야 지금 할 거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항상 서식은 3개가 기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있죠. 관련 서식을 먼저 작성합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요. 매입 매출 전표에 전표 입력을 하고 부가세 신고서 있죠. 신고서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내냐면요. 관련 서식에 이렇게 많이 내요. 이렇게 내든지 이렇게 내든지. 왜 그럴까요? 여기에 관련 서식에 대한 금액을 도출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돌리면 뭐예요? 자동 반영되잖아요. 자동 반영을 되게 싫어해요, 우리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자동 반영되지 않고 그 금액을 알아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 생략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을 있죠. 우리 문제로 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기를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는 경우는요. 극히 드물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해보라는 경우는 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 그게 있어요. 다 해보라는 문제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패턴 1, 2가 일반적이에요. 패턴 1이 일반적이에요. 여기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이런 형태로 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여기 월 임대료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1,000원이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러면 VAT는 얼마 더 내야 돼요? 10% 곱해서 더 낼 거니까 100원 더 낼까? 100원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금액만큼은 정책적으로 더 내야 되죠. 매출세액을 올려야 되죠. 매출세액을 올려야 되죠. 예수금 올리고 부담한 사람의 세금과 원가를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한간비로 처리한다. 여기 회계처리 모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표를 찾아가지고 10% 곱한 금액을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이해했다면요. 여기서부터 좀 쉬운 용도부터 하나씩 워밍업해서 쭉쭉 쳐올라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레벨 1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렵다는 게 딴 게 아니고 그 논점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점이 어렵지 않는 내용들을 전부 다 맞춰주면 어느 정도 합격권이 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지? 가라 아닌가 혹시 저것들? 자, 이거 보면 이익이잖아요. 이게 확정신고에 대한 다 전표명을 생각한다. 지금 물어본 거는 요거만 물어봤어요. 그 보세요. 요거는 지금 다른 걸 물어보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표만 작성을 했죠. 몇 점을 줘요? 안 봐도 알아요. 합격률이 높을 거다. 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논점도 단순한데요. 안에 조금 높잖아요. 이걸 배점을 준다는 거는 이걸 보통 어떨 때는 2점을 줘요. 이렇게 딱 주고 2점이나 3점, 2점을 주면요. 오? 되게 짜네? 그러면 양과의 승부예요. 양. 되게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그죠? 무난하죠. 3점이 기본입니다.
서식은 3점이 기본인데 더 올렸으니까 그렇다고 얘가 뭐예요? 중간에 재계약 갱신이 되어가지고 끊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일반적인 거다, 그죠? 오매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입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바꿀게요. 앞으로는 재무회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1을 붙이는 게 아니라 0을 붙여야 돼요. 재무회계는. 그리고 900 전부 다 있죠. 기출 회차 뒤에 0을 붙여서 연습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가? 자, 그러면 우리 전산 띄워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00 해서 수락산업 바꿔서 백데이터를 써야 되니까요. 백데이터 바꾸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치세 갑니다. 서식 부속명세표 1에 세 번째 서식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 명세표입니다. 클릭. 나타났죠? 그냥 여러분 나니까 날짜 치고 들어갈게요.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그리고 거래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늘상사. 뭐야? 내가 아닌가? 여러분들 없나요? 그러면 여기 한우갈비는 있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늘상사가 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있죠. 하늘상사를 하고, 그죠? 할게요. 그냥 1번 대풍상사를 할게요. 그냥. 어차피 원래 나와야 되는데 몇 개 깨진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동은 뭐예요? 없습니다. 이 동의 의미는 뭐죠? 법정동이 아니고 건설동입니다. 그래서 101동, 102동 뭐 이런 개념이에요. 신월동, 미금, 구미동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2층 1호, 그럼 2층 1호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하고요. 여기 면적 볼게요. 면적은 150. 용도는 사무실. 자, 임대 기간은 올해 2020년도 7월 1일부터 이거는 지금 이거 안 거든. 날짜를 좀 고칠게요. 2024년도로 할게요. 2년 좀 올리세요. 2024년도 봤는데 그러네. 자, 금액은 2억 원. 날짜 좀 고칠게요. 그 다음에 월세는 3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곱게 쓸게요. 그래서 하나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밑에 하단에 가셔가지고요. 펑션키 이해하셔서 요거는 있네. 한우갈비. 요거는 2층 2호 되겠고 면적은 100에 음식점. 자, 2020년도 11월 1일이고요. 또 2년 더 합니다. 2024년도 10월 30일이라고 좀 가정하고 금액은 1억 5천에 2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만 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있죠. 내용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날짜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바꿔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 봤다고 했는데 좀 안 되네. 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 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냥 요 밑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오명에 배웠고 여기를 그죠? 세무 2급 문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회계 세무 1급 문제 요게 없어요. 지금 현재. 갱신되는 모형이 없어요. 요거는 지금 제대로 됐네. 갱신되는 모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난이도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산 기출 문제 있죠. 2099 이렇게 하시는데요. 번호가 2099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2099 가셔가지고 두 개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나와요. 유의사항에 불려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적용이자율은 1.2%를 한다.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면 뭐죠? 그냥 적용이자율 한번 클릭해서 과연 1.2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데요. 99%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0.1% 때문에 뭡니까? 1.8로 돼 있으면 만약에 정말 1.8이라면 1.2로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알아서 기본 적용 이자율을 가지고 하니까 픽스된 이자율을 하는데 이게 있으면요. 한번 확인해 본다. 정선상에는 여기 있죠. 올해 마치 뭡니까? 1기, 2기 확정신고 기간에 9월, 그러니까 10월 한 달은 요 조건으로
여기 11월 달, 11월, 12월은 뭐예요? 요 조건에 좀, 그죠? 임대차를 갱신하고 그에 따라 변화된 조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간주임대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게 뭐죠? 서식 물어봤고 뭐죠? 부가세 신고서 물어봤죠. 이렇게 요 패턴을 물어본 거예요. 1번하고. 요거 물어보고 요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를 봐야 되냐면 이거 가지고 제가 하려고요. 앞에는 한번 오명을 봐본 거고 요거 가지고 여기에 있죠. 세금 계산서 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월세. 요런 것들은 밑에 해서 있죠. 과세 11번 과세 세금 계산서에 넣어줄 것이고 간주임대료는요. 계산한 금액을 그죠? 계산을 내가 봐가지고 과세 기타란에 여기 넣어줄 거라고. 요 두 개 입력을 하고 신고서에 뭡니까? 과연 요거를 요렇게 있죠. 요 금액이 들어갈 수 있냐? 요거 두 개 있죠. 요 두 개를 반영해봐라 이거죠. 그냥 전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까지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세무이금 문제가 더 좋아서 이거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자, 회사를 2099로 바꾸세요. 자, 회사를, 그죠? 여러분들이 세무 2급이라서 백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2099로 바꿔서 물레전자 있죠? 물레전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가볼게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 명세표하고 이기 확정이다, 그죠? 그래서 이기 확정해서 해볼게요. 이기 확정이면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두 개 해보겠습니다. 홈맥 잔치 이렇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1층 101호 면적은 330 점포 되겠습니다. 임대 기간만 정확히 잘 입력해주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3년도 6월 30일까지 요 기간에 있죠. 우리 계약 조건은 보증금 4천에 월세 2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죠. 그래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정선상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그죠 2층 201호 그렇게 해서 면적은 330 사무실 이렇게 됩니다. 임대 기간은 2020년부터 11월 1일부터 2020년도 10월 31일까지는 2천만 원에 180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일이 뭡니까? 여기 2020년도 11월 1일로 해가지고 딱 있죠. 자동으로 같이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2023년도 10월 31일 요 기간에 있죠. 조건은 2천에 월세 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죠 자동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넣었어요. 안 틀리게 정확히 넣었다 가정하고 밑에 유의사항을 봐요. 적용 이자율은 1.2로 한댔죠. 그럼 여기에서 위쪽에 보면 이자율이 있어요. 한번 클릭해봐요. 1.2 아니야 다를까 돼 있죠. 여기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이자율 정보가 있으니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자율 클릭하니까 1.2가 되죠. 만약에 이 적용 이자율이 1.8이라면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는데 만약 1.8이라면 1.2로 고치셔야지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시하는 이자율과 적용 이자율의 원래 픽스값이 다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해주면 되겠다. 확인 맞구나.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나머지 없네요. 세금계 발급했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정상적으로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 발급했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요. 부과한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뭐를 봐야 됩니까? 여기에 그죠? 여기 신고서 있죠. 우리 1번 란에 해야 될 거는 1300 뭡니까? 되겠습니까? 1340 간주임대료는요. 181 478 됩니까? 4번에 되겠습니까? 요거를 두 개를 메모해야 되잖아요. 메모해서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해 볼게요. 나가신 후에 저장하시고요. 신고서 돌려가지고 어차피 임대차 전표 입력한 게 아니니까 자동으로 반영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330만 원 이렇게 하고요. 맞죠? 그 다음 밑에 간주임대로 가서 4번 칸 4번에 181478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번, 4번 의미 아시겠죠? 여기 1번, 4번 되겠습니까? 1번, 4번에 이렇게 해당 금액 봐서 딱 넣어주면 정확히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다라면 전부 다 자동으로 이렇게 다 끌어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물어본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예제 한번 해봤습니다. 쉬었다 할게요.